72세의 박영호 선생님이 오늘도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그 사진첩에는 1970년대 중학교 체육교사 시절의 추억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던 모습, 체육 수업 시간에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모습들 말이죠. 특히 그가 가장 아끼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차지한 손기정 선수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그 모습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닌 깊은 설움을 담고 있었죠. 박 선생님은 40여 년간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손기정은 단순한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장이었다고 말이죠. 은퇴 후에는 손기정 기념관을 찾아가고 1988년 서울 올림픽 성화 점화 장면을 다시 보며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이제 그가 직접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입니다. 올해 72세가 된 저는 체육교사였습니다. 40년 넘게 중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살아왔는데 그 세월 동안 제가 가장 자주, 가장 열정적으로 들려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기정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단순히 한 운동선수의 성공담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험난한 여정의 이야기 말입니다. 1936년 베를린의 8월은 뜨거웠습니다. 히틀러가 주최한 그 올림픽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명의 조선인 청년이 마라톤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손기정, 그때 그의 나이 24살이었죠. 그 청년의 가슴팍에는 우리의 태극기가 아닌 일본의 우길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조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 얼마나 참담하고 비통했을까요?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올림픽에 나섰지만 조국의 이름으로는 뛸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손기정은 함경남도 신의주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달리기 실력을 보였고 양정고등보통학교 시절에는 이미 조선 최고의 마라토너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뛰어난 재능을 펼칠 무대에는 조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오직 일본 제국의 이름으로만 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교단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자들의 눈에서도 어김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요. 선생님, 그럼 손기정 선수는 어떤 마음으로 뛰었을까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기정은 일본 선수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뛰었단다. 비록 가슴에 태극기를 달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선의 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거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는 8월 9일 오후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56명의 선수가 출발선에 섰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사발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세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손키테이라는 이름을 말이죠. 그 시절 우리 조선은 마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선수와 같았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서글픈 처지였죠. 손기정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그런 민족의 한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시작된 그 레이스에서 손기정은 처음부터 선두권을 유지했습니다. 10km 지점에서 3위, 20km 지점에서 2위를 달리며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달리기 폼은 완벽했습니다. 상체는 꼿꼿하고 팔의 움직임은 리듬감 있게,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정했습니다. 42.195km, 그 긴 거리를 뛰는 동안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고향 신의주의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대동강변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당당히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있는 날을 꿈꾸었을까요? 30km를 지나면서 손기정은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베를린의 그 뜨거운 8월, 손기정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위해 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잃은 민족의 외침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손기정의 뒤를 이어 3위로 들어온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조선 출신 남승용이었습니다. 두 명의 조선 청년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1위와 3위를 차지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모두 일본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손기정은 손키테이로, 남승용은 남쇼류로 말이죠. 나라 없는 마라토너의 첫 발걸음,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비록 조선의 이름으로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의 조선인의 우수함을 각인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순간 말입니다. 2시간 29분 19초 2, 당시 올림픽 신기록이었죠. 무려 2분 30초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2위 선수를 따돌린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히틀러조차 그의 뛰어난 기량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상대에 오른 손기정의 표정을 보십시오.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고 우길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그 순간 손기정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중들은 처음에는 겸손한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을 잃은 민족의 처절한 한거였습니다. 제가 교단에 서서 이 장면을 설명할 때마다 교실은 숨죽일 듯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 우승했는데 왜 슬퍼하세요? 순진한 아이들이 물어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조국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손기정의 시상식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의 오른손으로 월계수 화관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화관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록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것은 무언의 저항이었습니다.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날 시상대에서 손기정과 함께 서 있던 3위 남승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조선 청년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서러움이, 환호보다는 한숨이 더 컸을 그 순간을 말이죠. 손기정의 고개 숙인 그 모습, 그것은 세계사의 길이 남을 무언의 한 거였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나는 조선인이다. 그 고개 숙인 모습 한 장면이 전 세계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손기정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기쁘다고는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승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었던 그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날 밤 손기정은 홀로 숙소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금메달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조국을 잃은 민족의 서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그리고 조선인의 우수함을 깨달은 것은, 조선일보는 이튿날 손기정의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지워서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신문사가 어떤 탄압을 받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조선일보 관계자들은 일본 경찰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손기정의 우승을 축하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비록 일본의 이름으로 우승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선 청년이라는 것을 말이죠. 평양과 서울,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그의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손기정의 고개 숙인 승리는 단순한 스포츠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태극기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조선인의 긍지와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죠. 그 고개 숙인 모습 속에는 언젠가는 당당히 우리 국기를 들고 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52년 후 1988년 서울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손기정은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광복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깐,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분단, 그리고 625 전쟁까지. 나라는 되찾았지만 온전한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손기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뛰기에는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는 후배들을 키우며 우리 마라톤의 맥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성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는 성화 수호자처럼 말이죠. 그는 조선체육회 육상부 코치로 활동하며 젊은 마라토너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기정의 지도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선수로 뛰는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베를린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국의 이름으로 뛸 수 있는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서윤복이 우승했습니다. 손기정이 베를린에서 보여준 그 의지를 이어받은 결과였죠. 이번에는 당당히 태극기를 달고 말입니다. 서윤복은 2시간 25분 39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는데 이는 당시 세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마라톤의 저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1950년에는 함기용이, 1954년에는 이창훈이 보스턴을 제패했습니다. 3번의 연속 우승으로 한국은 세계 마라톤계의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손기정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1970년대 체육교사로 근무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손기정 선수가 뿌린 씨앗이 하나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불굴의 의지가 한 세대를 거쳐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기정은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중시했습니다. 그는 마라톤은 발로 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뛰는 것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42.195km라는 긴 거리를 완주하려면 단순한 체력보다는 강인한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절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스포츠 인프라도 부족했습니다. 변변한 운동화도 훈련복도 없었죠. 선수들은 맨발로 뛰거나 고무신을 신고 훈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훈련 장소도 마땅치 않아 도로에서 차들 사이로 뛰어야 했고 체계적인 과학적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라토너들에게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기정이 물려준 불굴의 정신력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손기정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내가 느꼈던 그 설움을 너희들은 느끼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당당히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행복한 선수들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며 한국 마라톤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스턴 마라톤뿐만 아니라 후쿠오카 마라톤, 고시엔 마라톤 등 주요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연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는 한국 마라톤의 신비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그것이 신비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기정으로부터 시작된 전통과 정신력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홀로 뛰었던 그 외로운 발걸음이 이제는 후배들의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혼자서는 약한 실 한 가닥이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강한 밧줄이 되듯이 말이죠. 손기정의 숨결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의 뜻을 이어받은 후배들이 세계 각지에서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베를린에서 시작된 우리 마라톤의 전통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전 세계 35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손기정이 성화를 점화하는 순간 말이죠. 그때 손기정의 나이는 76세, 베를린에서 우승한 지 52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2년 전 베를린에서 고개를 숙였던 그 청년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들고 서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성화대에 오르는 손기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손기정 선수는 언제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던 아이들에게 이제야 답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바로 지금 손기정 선수가 활짝 웃고 있단다. 개막식장에서 손기정이 등장했을 때의 함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0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손기정, 손기정을 외치는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손기정의 얼굴에는 52년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당당함과 자부심, 그리고 깊은 감동이 어우러진 그런 표정이었죠. 손기정이 성화봉을 받아들고 성화대를 향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전 국민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1936년 베를린에서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온 국민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홀로 뛰어야 했던 그 마라토너가 이제는 세계의 중심에서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성화를 점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역전이 또 있을까요? 손기정이 성화봉을 들고 성화대를 향해 올라가는 그 계단. 하나하나에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험난한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름, 광복의 기쁨, 분단의 아픔, 그리고 전쟁의 상처까지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성화가 점화되는 순간 잠실 주경기장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세기 넘게 참아왔던 우리 민족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도 당당한 나라다. 우리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민족이다. 그 순간을 지켜본 세계 각국의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에서의 그 복잡했던 시상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순간의 의미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한 나라의 역사와 이토록 완벽하게 겹쳐지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기정의 베를린 올림픽 우승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한 씨앗이었다는 것을, 나라 없는 마라토너의 외로운 발걸음이 결국 온 국민의 희망찬 행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당당히 자신을 알린 무대였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장서는 나라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손기정의 베를린 올림픽 우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완벽한 대회 운영, 따뜻한 환대, 그리고 뛰어난 경기력까지 세계는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과 함께 문화적으로도 스포츠적으로도 세계 인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화점화 이후에도 손기정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스포츠 영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의 상징으로서 말이죠.